시작부터 극적이네요. 네.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준우 마술사님과 팟캐스트를 찍게 됐고, 요즘 좀 새로운 멤버를 계속 팟캐스트에 초대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 오늘도 저번주, 저저번주 이어서 또 새로운 분을 이렇게 모셔왔고, 좀 시의적절하다라고 느꼈어요. 왜냐면은, 이제 준우 씨가 또 최근에 렉처가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렉처 얘기를 잠깐 해주시는 게 어떠실까요? 렉처 얘기. 사실은 어떤 기술을 핵심으로 한 렉처인데, 이 아이디어가 난 건, 생각해낸 거는 되게 오래전이거든. 근데 제목을 정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목이 뭐죠? 머니페스트입니다. Moneyfest. 머니페스트. O가 이제 가운데. Money와 예, Manifest를 매니페스트를 이제 합친 챗 GPT로 이제. 공감이 돼요. 왜냐면 네. 저도 요즘 마술 이름 정할 때 챗GPT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뭐 후보 몇백 개 보셨나요? 그 중에서 고르신 건가? 몇백 개 정도는 아니고, 몇십 개? 이제 처음에는 하나의 어떤 단어로 좀 기억에 남기 쉬운 이제 이름을 몇 개 뽑아줘.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단어가 이제 manifest였어요. 그 중에서. 예, 이거는 꽤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럼 명사형으로 바꿔볼까? 해서 대화를 계속 하다가, 그렇게. 결국에는 manifest를 생각한 건 저입니다. 제가 이제 AI를 이겼습니다. 그러네요. Moneyfest.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라이브로 제가 그 기술을 본 게 며칠 전이죠? 불과 그쵸. 뭐 일주일도 안 됐죠? 그때 봤는데 정말 매니페스트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네. 꽤 많은 프로덕션들이 있지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프로덕션류 중에서 뭔가 빈손에서 이제 closed fist가 됐다가 폈을 때 나오게 되는 되게 그쵸. 깔끔한 이유가 있고, 뭐 그것도 하나의 계열이고, 근데 이제 비주얼 쪽으로 가게 되면은 뭔가 fingertip에서 뭔가 나타나게 되는 류가 대부분인 것 좀 느껴지거든요. 뭐 플래시하고 약간 좀 빠르고. 그쵸. 네. 약간, 예. 근데 요거는 뭔가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 다른 카테고리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느낌의 녀석들이 뭐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또 약간 매니페스트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느리게 느껴지거든요, 뭔가. 그쵸. 그죠? 그냥- 그러니까 빠르지 않게 느껴지는데, 그런 류들을 보면은 보통은 되게 막 헤비 기믹이 사용이 된다거나 이런 류가 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는 뭔가 그 딱 실용성과 그 매력적인 비주얼 사이에 되게 스위트 스팟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전 들었어요. 네. 예. 제가 본 감상은 좀 그랬었고, 어, 뭔가 준우 씨가 좀 더 이제 그 프로덕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들을 좀 말씀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약간 이거는 이런 게 매력이고, 뭐 이래서 나는 좋고, 이런 분들께 좋을 것 같다 라는 식의 얘기라든지. 일단은, 렉처에서도 말한 것 같은데, 네네. 그 아이디어가 처음에 생각해낸 게, 원래 이제 프렌치 팝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프렌치 드롭을 한 손으로 해서 마치 이제 뿅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동전을 없애는 기술인데, 그걸 그냥 거꾸로 하면 되나? 라는 생각에서 그냥 단순한 발상에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찾아보니까 이런 비슷한 그림을 시도해 본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케이, 뭔가 새로운 게 나왔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렉처를 내려고 보니까 비슷한 게 있었죠. 사실은. 그래요? 네, 비슷한 게 있었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프렌치 팝이랑 뭔가 난이도가 비슷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프렌치 팝보다 한 2배 정도 어려운 것 같아요. 2배? 네, 왜냐면은 프렌치 팝은 그냥 어떤 모멘텀, 그러니까
그냥 던지면 되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음. 이거는 이제 거의 중력을 거슬러야 되니까 억지로. 예. 네. 그래서 좀 세심한 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지금 저기 있나? 아니, 안 가져왔나? 동전이 있으신가요? 저 가방에 있을 텐데. 아, 그러면 네. 요거는 이따 내려가서 카메라 네. 대고 한번 보여주시고 나중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될 것 같고. 아, 얼마죠? 지금은 15,000원이고 이제 2만 원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네. 현재는 할인 기간이고. 할인 기간이 언제까지 할인 기간인지 아세요, 혹시? 모릅니다. 어쨌든 그 팟캐스트 네. 올라가는 게 언젠지 아십니까? 금요일마다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입니다, 사실. 오늘 밤입니까? 예. 와우. 제가 급하게 연락 드렸는데 오늘 밤까지는 할 거 아니에요, 할인을. 맞죠? 그렇죠. 팟캐스트를 바로 이제 본방사수 하셔가지고 딱 보신 분들은 달려가셔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많은 되게 관심, 멋지다 생각했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렇고.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강의를 낸 내용으로 사람들이 준우 씨를 많이 접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뭐 모두가 그렇지만은 그 하나의 렉처로 그 사람이 정의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뭐 준우 씨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준우 씨하고 뭐 대단히 많은 얘기를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얘기를 했었을 때 저희가 또 좋아하는 어떤 계열의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말하자면 그 강의로 대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강의를 빼고 남은 여집합에 준우 씨가 좀 궁금한 거죠. 저는 알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께 뭐 나는 이런 마술들을 좀 좋아하고 뭐 추구합니다라는 얘기를 좀 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Right. 와우.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마술을 하는 게 어떤 여정처럼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계속 뭔가 변해 와가지고 준우 씨의 예, 저의 추구가. 약간 예, 왜냐면은 원래는 이제 좀 더 그냥 기술에 집착하는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점점 더 이게 좋은데 그런 생각들이 계속 바뀌고 마술에 대한 어떤 마술관이라든지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준혁 씨가 좋아하시는 것처럼 이제 저도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또 그런 쪽으로 점점 더 이제 생각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클리셰입니다만 팟캐스트 처음 나오셨고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으니 마술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사실 아무한테도 한 얘기 안 한 얘기 같은데 오 마이 갓. 오케이. 예. 마술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아마 유치원 때인 것 같아요. 유치원. 예. 그때 그냥 우연히 어떤 마술 키트를 이제 선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뭐 크리스마스 뭐 선물로 왔었나?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파티를 하다 보니 이제 마술을 보여줄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컬러링 북이었어요. 오. 예. 왜냐면은 뭐 슬라이드가 필요 없고 그냥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만 잘 연습해서 갔는데 하필 반대로 넘겨가지고 이제 실패를 한 기억이 이제 그게 마술의 첫 첫 기억이었어요. 실패로? 네, 실패로 시작을 했습니다. 되게 얼마 전에 이제 은우 씨, 네. 준우 씨하고도 이제 저보다 더 그쵸. 전부터 교류를 해오시던 은우 씨께도 여쭤봤는데 정확히 반대의 경험으로 시작하셨던 것 같거든요. 성공의 경험으로. 그렇죠. 뭐 네. 마술을 전날 배워서 다음날
친구들 앞에서 완전 슬레이 하는 걸로 시작을 했다고 들었는데. 프렌치 드롭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사실은,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타고 와서 오늘의 준우 씨의 렉처로 이어지는데, 어쨌든. 그러네요. 카인다. 근데 이제, 정반대네요. 그게 약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았나요? 뭔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막 퍼포먼스에 대한 그런 게 됐다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사실은 기억이 안 나고 이 일을 기억해낸 것도 결국에는 집에 아직 그게 있거든요. 11년쯤 된 그 커러링 북이 남아 있습니다. 21년쯤 된? 아닌가? 그렇죠. 사실 연수를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 11년 전이면 11년쯤이 아닌데. 그러면 한 8살, 9살? 8살, 9살. 오케이. 네, 뭐 그러면 대충. 이제 right. 네. 대충. 대충. 10년 어쨌든 넘은 10년 컬러링 넘은. 보기. 네. 와우. 그렇게 시작을 하셨고, 근데 그때 시작하신 건 아니시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그쵸. 그때는 마술에 관심이 생긴 건 아니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마술을 이제 막 찾게 된 거는 그 이제 수업 시간에 약간 초등학생들이 이제 딴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제 앞자리에 있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카드 트릭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약간 속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관심이 간 것 같은데, 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어떤 마술이었는지. 네. 카드 트릭인데 수학 익힘책의 부록에 보면은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찢어가지고 숫자 카드를 만들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 숫자 카드를 좀 이제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섞인 거를 이제 제가 또 다시 배열을 하니까 원래대로 이제 숫자의 규칙이 발생하는. 1, 2, 3, 4. 네,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굉장히 강력한 또 현상인데? 그쵸. 근데 이제 지금 돌아보면 형편없는 마술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프로세스가 있고 막 이런 네, 느낌인가?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거를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이후로 그냥 원래 그 시절에 약간 좀 관심 있는 게 보이면 막 찾아보고 그랬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로 흘러 들어가고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네, 유튜브에 약간 매직을 쳐봐가지고 아. 어떤 영상들이 뜨나. 저희 얼마 전에 만났을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네. 미스 맥. 미스 맥. 와, 근데 우리나라 분들 중에 미스 맥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얼마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봤었거든요. 그러네요. 기억이 네. 나거든요. 저 기억 속에 완전 잊혀져 있었는데 최근에 준우 씨가 그거를 기억에서 끄집어 주셨는데 맞아, 미스 맥. 전 기억나는 게 Disturb Reality. 그때는 크리스 램지도 잘 몰랐던 것 같고 예. 또 그때는 크리스 램지가 튜토리얼 영상을 안 올렸던 안 올릴 때였나? 네, 안 올릴 때였어요. 또 누구 있었죠? Disturb Reality, 52 cards. 52 Cards. 예. 52 Cards는 지금 생각해도 꽤 좀 치시는 예. 기술도 지금 좋으시고 생각해봐도. 이제 최근에 찾아봤어요. 그거 생각나가지고 그 뒤에. 근데 다시 봐도 그때 기억이 미화된 게 아니고 기술 실제로 괜찮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생각났어요. Russian Genius. Hello guys. 와우. Hello. Russian Genius는 진짜 조금 52 Cards는 좀 더 제가 보기에는 기술들이 전반적으로 뭐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정석적이게 느껴지거든요. 전반적으로 맞아요. well balanced. 근데 러시안 지니어스는 조금 사짜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뭔지 알죠? 예. 근데 잘하고 되게 뭔가 좀 치는 매니아였던 느낌? 인 것처럼 느껴져요. 뭔가 골라놓은 기술들도 조금 뭔가 막 좋은 걸 골라놨다기보다는 자기 좋아하는 거 위주로 다 막 수집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러시안 지니어스. 자랑하기 좋은.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러시안 지니어스가 이제 세컨드 설명할 때 나는 브리프 뭐
엄청 작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세컨드 영상이 좀 형편없었던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인데. 그죠 그죠. 네. 그분이 잘하던 게 탑샷이랑 아 탑샷. 그러니까 카리스트리 좀 잘했어요. 그 백드롭. 아 케빈 형, 이렇게 네, 이거 그거랑 스튜어트 고든 해서 이거 아 그 돌리는 그쵸. 그 되게 약간 화려한 서로티라고 해야 되나? 예. 네, 화려한 더블 리프트. 그리고 본인은 또 이제 그 드리블 패스를 되게 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드리블 그렇군요. 패스나 쥐고 패스 같은 몸을 치면서 이렇게 했었던 엄청 기억이 나요. 이상했던 것 같은데. 좀 이상했어요. 예. 몸을 항상 이렇게 허리로 하는 패스였는데 러시안 지니어스도 추억이고 그 있었잖아요. 이제 또 뭔가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잠시 오케이 그 유튜브에다가 튜토리얼을 올리는 게 그쵸. 뭐 괜찮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사실 애매할 거면 아예 안 올리는 게 낫지 않나라고 지금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제 그쵸. 왜냐면 유튜브라는 게 사실은 워낙 또 노출이 많이 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죠.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저도 그래서- 사실 좀 그래요. 저는 반대 네. 이제 뭐 굳이 고르자면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방금 애매하면은 그냥 아예 안 올리는 게 어떠냐 그 말씀이 이제 제가 하는 생각이랑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건 거죠. 뭔가 오케이 일단 마술을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관객들이 그 불가능함에서 온 어떤 뭐 우리나라 말로는 신기함이라고 하는 그걸 느끼려면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속임수가 누설이 돼서는 안 되죠. 그쵸. 그들이 알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오케이 보통 항상 주장하는 게 근데 렉처들 돈 받고 파는 거는 오케이인데 왜 유튜브는 안 되냐 라고 하는데 저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돈을 주고 사야 된다 라는 측면이 그 필터링 작용을 지금까지 나름 우수하게 해왔다고 느끼거든요. 그쵸. 약간 페이월이 좀 잘 네. 작용을 해서. 물론 완벽하진 않을 수도 있죠. 그 안에 이제 모순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거나 완벽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그게 오케이-ish 하게 해왔는데 한계점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근데 그게 조금 아쉽다고 갑자기 이걸 다 해제해버리자는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대체안을 떠올릴 거면 떠올릴 것이지 그냥 나는 포기하겠다 선언인 것처럼 들려가지고 그쵸.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시윈드가 또 그 뭐지 페넨텔러 나와가지고 했었던 아, 액트에서 그쵸. 농담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엑스포제 느낌으로 약간. 네, 네. 네. 근데 거기서 페터에서 자기가 마술샵에 갔는데 마술을 보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 왜냐면 이거는 마술사들의 비밀이기 때문에. But 50 shekels 돈을 조금 주면은 뭐 알려줄 수 있다 하는 거를 되게 유머러스하게 푸는데 그게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그쵸. 조롱할 게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그쵸. 그 마술샵의 역할이기도 했고 우리나라는 마술샵이 많진 않지만 약간 좀 정확하게 짚었다고 봐요. 누구지? 어떤 마술사가 했는데 그 기억이 나는 말이 이제 마술을 약간 좀 비유를 하자면 이제 잠기지 않은 닫힌 문이다라고. 그 누구였죠? 조슈아 제이. 예, 조슈아 제이가 조슈아 제이가 그랬나요?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오케이. 예. 근데 그건 것처럼 이제 문이 열려 있으면 사실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닫혀 있기는 네. 해야 한다. 그쵸.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희생을 치른 다음에 비밀을 배우는 게 또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좀 모순적으로 이제 저는 유튜브로 배우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예. 저도 아까 동시에 러시안 지니어스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예, 어쨌든 이제 그런데 유튜버 분들도 항상 이제 넘지 않는 선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케팅이 된 트릭이나 이런 거를 그대로 풀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렇죠. 좀 근데 동시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된 어떤 것을 공개하는 것보다 더블 리프트를 공개하는 게 마술에 더 큰 해가 됐다고 보긴 하거든요. 맞아요. 예, 더 널리 쓰이는 더 효용성이 있는 그쵸.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 선을 안 넘는다는 게 제가 볼 때 무슨 어떤 뭐 도덕적인 추론에 의해 가지고 한다 이거 잘 모르겠고 그냥 뭐 지금 길 가다 멱살잡이 될까봐 그쵸. 살리는 것 같고 자기도 마술기 안에 있긴 해야 되니까 라고 느껴지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뭐 동시에 이 말은 하고 싶어요. 뭐 튜토리얼을 올리시는 뭐 현재도 올리신 분들이 있겠죠? 잘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그 마술사 분들의 논리도 또 있는 분이 분명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다 그럴 거란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제 포지션은 그렇고 간만에 올라온 건덕지네요. 저희 이 주제 뭔가 한때 핫했다가 요즘 많이 죽은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오랜만에 같아요. 히든 존스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하게 됐네. 사실 결론이 말끔하게 항상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결론은 안 나죠. 네. 근데 또 그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옳냐 그르냐를 떠나가지고 어차피 막을 수 없는데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쵸. 뭐 누구는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이제 뭔가 예수천국 구신지옥 차가 지나가네. 어쨌든 네. 예, 어쨌든 그 역사적으로 항상 마술사들의 트릭은 밝혀지는 방향으로 흘러오긴 했잖아요. 시대가 지나면서. 그쵸. 그거를 이제 캐치업 안 되게 항상 도망가는 포지션이었는데 이제 상황이 워낙 녹록치 않으니까 징징대는 거다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오히려 막 1800년대, 700년대의 마술사들은 원래 그런 거야. 너네가 도망가야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 걔네를 여기도 데려오면은 야 이건 안 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사실은 오히려 그냥 이 이슈에 관심을 안 두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오히려? 네. 또 어떤 사람이 이거를 풀었다고 해서 이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너는 그냥 쓰레기야 이래 버리면은 또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게 얼마나 된다고 사실은 이제 좀 냉소적으로 얘기하면 가치를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들 당연히. 의미를. 그러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제 나는 원업 할 거야 이래 버리면은 또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관심을 안 둘 것 같다는 생각은 네. 그러니까 사실 유무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그죠?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대화 주제 하나 정도만 더 짚고 딱 넘어가면은 완벽할 것 같은데 마무리 대화 주제가 뭐가 좋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되게 잘 고르고 싶은데 브레인 티저 좋아하세요? 뭐요? 브레인 티저라고 약간 브레인 티저? 네 브레인 브레인 티저 그 티저 트레일러 할 때 티저? 예. 브레인 티저.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그 예전에 유행했던 것 같은데 구글 입사 문제라고 해서 예. 좀 답을 정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또 유행이 지난 문제 중에 하나가 오. 이제 문이랑 바퀴 중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의 개수와 바퀴의 개수 중에 뭐가 더 많은가를 두고 사실 이거는 뭐 답을 알기도 힘들거든요. 먼저 답을 내놓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이제 취지이지 않습니까? 준혁 씨는 이제 사실은 되게 좋아요. 네. 이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제가 민수 씨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네. 민수 씨는 뭔가 어떤 이런 질문이 왔을 때 누군가 답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의 본능적으로 가장 뻔한 대답 1번, 뻔한 대답 2번, 3번, 4번, 한 5번까지는 그냥 제끼고 6번부터 시작하는 인간인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본능에 박혀 있는 것 같거든요. 와우.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민수 씨한테 물어본 적도 있어요. 1, 2, 3, 4, 5를 떠올리고
폐기한 다음에 6번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6번부터 떠오르는 거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본 적도 있는데 어쨌거나 저도 그런 걸 따르고 싶어 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따라서 문과 바퀴 중에 뭐가 더 많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일 뻔한 대답 1, 2번 중에 뭐가 1번이고 뭐가 2번인지 모르겠지만 문이요, 바퀴요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 다음에 대답이 뭔가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사실상 둘의 수는 정확히 같다, 0개다 그쵸. 라는 대답이 그 다음에 저는 3번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것까지도 뻔하지 않은 대답을 말해봐라 라고 하면 나오는 첫 번째 뻔한 대답 같아요. 그 다음에 대답을 해야지 정말 좋은 대답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쵸. 라는 사고방식을 거쳤는데 그래서 그 네 번째 대답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오케이. 참고로 이제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그 3번 대답의 경우에는 이 세상에 물고기는 없다라는 책 아세요? 모릅니다. 이제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물고기로 정의할 것이냐의 문제를 따지다 보면은 사실 정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에 도달한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물고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보면은 사실상 물고기라고 볼 수 없다까지 가는 거지. 왜냐면은 이름 붙이기를 한 거니까 우리가 패턴 인식을 해가지고 그쵸. 이거를 물고기라고 정하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사람을 뭐 지능이 얼마고 두 발로 걷고 뭐 어쩌고 이러면은 제 말은 어떤 뭐 코마에 빠진 뭐 치매 노인이 뭐 걷지를 못하 이러면은 뭐 인간이 아니냐 뭐 그렇죠. 약간, 그 항상 딜레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도 없고 이제 바퀴도 없다로 가면은 둘 다 0개다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정확히 그쵸. 같다가 되는 거지. 정확히 갔다가 되는. 그 다음에 대답이 뭐냐 하면은 4번으로 가는데 준우 씨는 일단 생각이 있나요? 시간 벌기 전략을 쓰겠습니다. 아, 저는 뻔한 대답을 던져놓고 네. 가겠습니다. 오케이. 전 바퀴라고 그냥. 바퀴다. 네, 오케이. 무조건 생각이 돼요. 무조건. 네, 굉장히 대담한. 전 듣다 보니까 전 방금 문으로 정하긴 했거든요. 이렇게 되네요, 또. 네. 일단 그래. 얘기 먼저 들을게요. 이제 어쨌든 둘 다 수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보편적인 사물들을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자동차가 있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다 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자동차는 뭐 문도 4개고 바퀴도 4개니까 쭉 같을 거고 그럼 이제 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문도 이제 여는 방식이 이 미닫이 문이 있을 거고 이렇게 미는 문이 있을 텐데 미는 문에 바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미닫이 문에. 힌지? 네, 그쵸. 미닫이. 네. 미닫이 밑에.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인간이 만든 바퀴다라고 하면 사실 1대1 대응이 안 되지 않을까. 네. 오케이. 또 너무 가서 사실 자연물까지 바퀴로 정의하는 건 또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그 세상에 물고기는 없다처럼 한번 정의의 끝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바퀴가 어떤 중심 축이 있고 그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도는 거를 우리가 바퀴라고 한다고 쳤을 때 뭔 생각에 행성도 바퀴냐는 생각을 했어요. 그쵸. 좀 넓게 보면 그렇게 정의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 물론 만든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면은 우주 끝까지 가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문도 그렇잖아요. 뭐 블랙홀 같은 건 그럼 문이냐? 그러네요. 다른 공간으로 가는 문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열려있는 어떤. 예, 열려있는 네. 통로도 그럼 다 문인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쵸. 이제 막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거기까지는 말고 이럴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우주 끝까지 가지는 말아라. 그래서 이 질문이 좀 이상한 생각을 한 게 어디에서 문과 바퀴 중에 더 뭐가 더 많냐는 질문이냐라고 되묻고 싶은 거지. 그쵸. 그럼 그 앞에는 괄호하고 이 세상에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그러려면은 세상을 먼저 정의해야 돼요. 지구상. 어디까지가 내 세상이냐. 어디까지가. 우주 밖까지 가버리면은 이거 뭐 답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제 세상은 노웨어 스튜디오예요. 문이 더 많군요. 노웨어 스튜디오로 오는 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혹은 이제 좀 디지털 세상으로 가면은 노웨어 스튜디오 닷컴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유도어 세미나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예, 뉴도어 세미나의 뉴도어 로고는 세미나. 하나의 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마술은 뭐라 그랬죠? 이제 닫힌 문이다. 예, 잠겨져 있진 않지만 닫힌 문이다 이랬잖아요. 그 문이 반쯤 열려 있거든요. 누가 열고 있는 중인 거예요. 누가 알고 있는 중이네요. 이제 최근에 뉴도어 세미나 시즌 1이 거의 끝을 달려가고 있어가지고 이제 시즌 2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제 멤버십이 지금 바빠가지고 5월 1일에 멤버십 출범하고 나서 5월 중에 혹은 늦으면 6월에 프리시즌을 하고 본 시즌을 다시 시즌 2를 시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약간 뭔가 네, long-winded, 약간 좀 완벽하게 네 기가 막히죠? 결론이 기가 막히네요. 이게 제 네 번째 대답인 것 같습니다. Interesting. 가기 전에 준우 씨 뭐 히든 존스 팟캐스트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히든 제스 팟캐스트 시청자분들께 방금 떠올리신 거는 두 번째 대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까지는 폐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버리려고 했어요. 네, 그 다음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렵군요. 어렵죠. 예. 그냥 네. 다음 팟캐스트 주인공은 지목을 한다고 설마? 누구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편집을 해주셔가지고 아니에요. 아닌가요? 다음 팟캐스트 출연할 사람을 네. 지목을 해주시죠 직접. 지목을 할까요? 네, 그냥 알겠습니다. 아무나. 제가 섭외할게요. 하. 데이비드 블레인이면 데이비드 블레인, 해리 후디니, 해리니. 뭐 다 가능해요. Right. 그러면 금철 씨 어떠십니까? 누구요? 금철님? 금철님. 다음 팟캐스트 출연자는 금철님입니다. 와, 너무 좋아요. 완벽해요. 완벽하네요. 완벽해요. 금철님 팟캐스트 기대해 주시고 채널 고정해 주세요. 채널 고정해 네. 주세요. 히든 존스 팟캐스트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